이제 다음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봐야겠죠? 그 곰이 이제 순탄한 길을 왔어요. 네. 중학교 때 나름 아주 엘리트 코스를 왔습니다. 그러다가 고등학교로 와요. 고등학교 1학년을 지나면서 우리가 예전에 얘기했던 그 시점이 그 오죠. 시점이 오죠, 그죠? 네. 그 계산해서 개념으로 넘어가야 되는 네. 시점이었는데 그때 쭉 점수가 내려갑니다. 네. 실제로 내려가고 네. 그러면서 쭉 내려가요. 그 다음에 이제 7월 정도까지 그래서 거기서 이제 다시 방법을 찾는데 희한한 거는 노트를 참 잘 정리한다는 거예요. 네. 한번 그 증언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노트를 평소에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정리를 자신만의 방법이 있다면은 어떤 게 있는지. 일단 흥티 수업 들을 때 수업 들으려고 그냥 엄청 빨리 대충 빨리 쓰고. 적고 그다음에 집에 가서 다시 똑바로 정리하고 두 번 정리. 두 번. 그렇죠. 이게 이제 노트 정리 정설이에요, 정설. 그쵸. 빠르게 쓰고 내용 다 다시 적고 그러면서 자기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정리. 네. 그러면은 효과가- 기자 글씨도 이 자료 화면 나갈 겁니다. 네. 어마어마. 나가는데 그런데 문제는 효과가 없었죠. 효과가 없었어요. 그 이유가 뭔데? 제가 생각에는 그냥 두 번째 쓸 때도 예쁘게 쓰려고 별 생각 없이 별 생각 없이 다시 정리한 게 문제였지 않나. 깨끗하지는 않았어요, 두빈. 전 엄청 더러웠죠. 아 더러웠어요, 진짜. 네, 더러워가지고 제 노트는 다른 사람이 볼 수가 없었어요. 아, 보기 싫었죠. 네, 그렇죠. 저밖에 못 알아봤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개념을 이렇게 연결해 나가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네. 사실 그 노트는 다시 보지 않는 스타일의 네, 노트였고. 맞아요. 근데 이제 이 곰 같은 경우에는 봐야 되는 거였단 네. 말이지. 왜냐하면 성적이 안 올랐으니까. 근데 이제 결정적인 순간들까지 가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해야 될 게 목적 의식이 없었던 거예요, 그냥. 맞아요. 그냥 예쁘게 썼는데 이제 자료 화면 속에 보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그죠? 예, 그러면은 지금 이제 하면서 고3이 7월 1일 했으면 얼마 안 남았어요. 그죠? 네. 4개월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그때까지 점수가 하향 상황에서 2등급을 유지를 해버립니다. 이제 반등이 필요한 거죠, 그죠? 네. 그때 이제 나타나는 게 짜잔 누가 나타나죠, 그렇죠? 홍티가 나타나죠. 짜잔 거기 서광이 슉 내가 널 구원하겠으니 이러면서 나타나죠. 그렇죠. 네. 근데 거기서 이제 큰 뭐 한 것도 아니에요 사실. 네. 어떤 내용들 했는지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뭘 했는지. 일단 선생님이 문제를 단원 그냥 어떤 뭐 적분 단원을 하면 적분 단원의 문제를 이렇게 뽑아서 한 6개? 6개 정도 뽑은 다음에 그냥 풀어보라고 한 다음에 제가 풀고 나면 어떤 식으로 풀었냐 그러면 제가 이렇게 방법을 설명하면 맞아도 아니면 틀려도 다시 노트에서 찾아보고 약간 어떻게 하는 게 옳은 방법이냐 이런 식으로 노트랑 약간 연결하는 법을 배웠던 거. 노트랑 연결하는 법을 배운 거예요. 그러면 좋아하는 그 수학에서 그 좋아하는 그 분야가 좀 있을 거 아니에요? 굳이 좋아하는 거 하고 그냥 계산하는 거? 그냥 미분 쪽이 미분. 좀 그래요. 미분의 특징이 그거잖아요. 이게. 그렇죠. 미분에서 순차적으로 들어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미분에서 이거 되고 저거 되고 딱딱딱 들어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전형적인 계산 형태의 문제. 그러니까 이제 그 우리가 얘기했던 그죠? 그 떨어지는 그 여우의 성적에 대한 전형적인 예에다가 네. 뒤 후반부에 곰으로 갑니다. 네. 이게 성향은 곰이었지만 근데 거기에서 이제 그 오개념이라는 얘기 네, 있죠? 그렇죠. 오개념이라는 게 등장을 하죠. 그 오개념이 뭔가요? 오개념이 어떤 걸 말하는 거죠? 오개념은 이제 개념을 잘못 갖고 있는 그쵸. 거죠. 그죠? 자기가 이제 그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그 잘못된 개념을 가장 대표적인 이제 지동설이나 천동설 같은 거.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원인적인 그 이유로 해서 된 거. 그러니까 원인적인 이유로 해서 들어갔습니다. 다수가 네. 이미 잘못된 오개념을 갖고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그 교수학적인 거는 잘못 배운 거죠. 교수학적인 어떤 오개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기의 그 생태적인 거, 그 자기가 이제 습득하는 방식 상에서 네. 오개념이 발생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이제 가장 이제 중요한 부분이 이제 세 번째 오개념인데, 네. 그 오개념의 가장 큰 문제점은 직관적인 거예요. 네. 직관적 사고. 예. 근데 초등학교하고 중등까지는 직관적 사고로 충분해요, 이게. 네. 공식 그렇죠. 활용하는 게 있어요. 그 초등학교 때하고 중학교 때 아주 찬란한 시기였었죠? 진짜 잘했어요. 엄청 잘했어. 박수 쳐줘야 돼. 엄청 잘했어. 예. 직관적 사고가 통하는 거예요. 직관적 사고로 모든 게 커버가 될 수 네. 있다는 건데, 근데 극한하고 경우의 수 들어오면서 자기가 갖고 있었던 습관 때문에 좀 문제가 좀 있었죠. 네. 그- 그냥 경우의 수를 진짜 못했는데 그냥 다 그냥 곱하기로 전부 다 곱해서 다 구하고 그런 식으로 하다가 그냥 계속 틀리니까 아니네 해서 자기 혼자 어떻게든 고쳐가다가 결국 그냥 모의고사 나와도 틀리고 그런 식으로. 이 과소일반화하고 과대일반화라는 부분이 직관적인 사고의 원인인데, 과대일반화는 뭐냐면 많은 양을 갖고 있는 거예요. 많은 양을. 그 일반적인 여우와 실패한 곰들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로 모든 걸 다 흡수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네. 그게 조금씩 개념이 틀려요. 그래서 조금씩 고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고치면 또 틀리고, 고치면 또 틀리고, 고치면 또 틀리고, 고치면 또 틀리고. 틀리는데 결국에 이거하고 이게 또 안 맞죠. 그러니까 이제 그 문제 부리를 여러 개를 만들어 버리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문제가 많이 벌어지거든요. 그리고 과소일반화도 있어요. 과소일반 그냥 되는 거라니까. 과소일반화 공부 안 하는 거. 공부 안 하는 친구. 그렇죠. 조그만 걸로 갖다 이제 일반화 시켜버리는 거죠. 그쵸. 그래서 직관론적으로 직관적 사고로 나타나는 네. 오개념이죠. 근데 그 오개념을 잡아나가는 과정이 있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오개념이 좀 잡혀나갔다고 하는데 그 경우의 수 쪽인가요? 어디 있고 얘기를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제일 잘 기억나는 게 경우의 수인데 그때 선생님이랑 문제 풀면서 다시 노트 정리를 정말 많이 했어요. 그냥 외우려고 그 방법을 대충 만약 원순열이면 이거부터 해야겠다. 약간 이런 사고를 하려고 그냥 경우의 수 쪽은 진짜 많이 써서 거의 다 방법은 끝에 가서 다 외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경우의 수 같은 경우에는 직접 세는 건데 세는 거에 중복됨을 방지하는 그렇죠. 그런 자기 어떤 노력이 필요한 건데 네. 그거를 이제 반짝반짝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걸 이제 논리적으로 원리적으로 이렇게 접근을 할 수 있도록 노트가 이제 잡아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오개념이 이제 잡혀가는 잡혀가죠. 과정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개념이 잡히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지도 않았어요, 그죠? 세네 번? 그렇죠. 3-4번 정도, 3주 정도. 3주 정도. 일주일에 한 번 연습하고 그 다음부터는 질문으로 오는 패턴도 좀 바뀌었어요, 그렇죠? 네. 원래 문제 뭐 안 풀리니까 문제를 질문했다가 그거 하고 나서는 이제 노트 질문하러. 노트의 내용을 그렇죠. 내용을 질문하는 거죠 이제. 그때부터 이제 서광이 네. 들어오기 성적이 다시 이렇게 오르기 오르기 시작하죠. 네. 그러면서 자, 이제 제가 가장 이제 인상 깊었던 거는 어떤 거였냐면 이제 이 곰이 처음에 왔을 때 이 곰도 못하는 곰이 아니에요 사실은. 네. 근데 이제 그 2등급에 가면서 그 여자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 저 친구 잘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럼 자기가 좀 나보다 잘한다 뭐 이런 느낌 뭐 갖고 있었는데 이제 그게 이제 7월부터 이렇게 좀 향상이 되면서 그런 얘기가 전혀 없었어요. 자신감을 가지고. 자신감. 노트 필기라는 부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주관적이고 주체적인 부분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아까 목적의식.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냥 뭐 집에 가서도 아무 생각 없이 말이 좀 심했나요?
그냥 목적어네. 그림 그린 거지. 네, 목적 없이 하다 보니까 도움이 안 됐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주체성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뭐 목적을 가지고 해요. 노트 정리를 하고 내용을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노트 정리에 대해서 이제 다른 사람들이 분명히 좀 고민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데 깨끗하고 다시 정리를 한다고 해서 그게 자기께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반복의 절차를 2번 거치고 깨끗하게 썼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께 안 된다는 거가 있는데 그건 목적이 없기 때문이다. 네. 그러니까 누구한테 보여주려고 하는 공부 자체가 좀 문제가 좀 많이 될 것 같아요. 맞죠. 그러면 지금 여기까지 했으니까 이제 수능이 이제 계속 1등급으로 이제 올라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우리는 박수 쳐야 되겠죠. 여기서 이제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정리 좀 해주세요. 네. 이제 노트 정리라는 게 지금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보자면은 우리가 뭐 아까 방금 한 얘기긴 하지만 주체성을 가지고 해야 그게 주체성. 효과가 나한테 목적을 가지고 해야 그게 반복을 하든 효과가 있다. 그리고 노트 정리를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5개념들이 이제 직관적으로 가지고 있는 5개념들이 잡히면서 그리고 또 우리가 문제를 단순히 이제 문제만 풀기보다는 문제를 통해서 내용을 이어가지고 그걸 이제 연결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노트 정리이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우리가 5개념을 고친다고 얘기해서 그렇죠. 5개념 잡아나고 하면서 성적이 점점 향상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5개념을 잡아나가서 노트가 5개념을 잡는 거에 역할을 하는 게 비교가 가능하다. 이전에 했었던 것과 지금 하는 거의 비교 그리고 그걸 노트에 기록을 함으로써 그게 잡혀가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절차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노트가 없으면 5개념 자체는 잡히는 건 불가능해요. 자기 혼자 이렇게 주관적으로 생각 계속 해요. 그렇죠. 네. 시즌2 조금만 소개를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제 지금까지는 약간 이제 부모님들 예, 부모님 입장이라면은, 입장이었다면. 이제 두 번째 이야기 들어갈 때는 좀 더 학생들 예. 입장에 다가가서 좀 더 이야기도 많이 들어보고 그렇죠. 네. 지금 이제 학부모들이 사실 공부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죠? 그런데 학생들이 공부를 해야 되는 건데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 시즌1에서 좀 아쉬웠던 점은 학생들이 좀 많이 봐야 되는 건데 학부모들만 보시는 것 같다. 저희가 그래서 그 방법을 좀 많이 해서 아이들이 어떤 걸 궁금해하는지에 대한 걸 좀 접근을 해서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아이들이 볼 수 있고 아이들이 실제로 할 수 있고 도움이 될 수 있는 형식으로 좀 가는 거.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시즌1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느낌이 좀 많았어요. 이건 나쁘고 이건 좋아 이렇게. 그럼 이제 학부모들이 할 일이잖아요. 그게 아니고 뭐가 좀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라는 부분. 그죠? 그런 부분을 좀 접근을 네.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준비를 좀 해서 그거는 좀 새롭게 네. 오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 고민 또 나올 수도 있고, 그죠? 다른 고민 또 나올 수도 있고, 계속 비트는 건가 싶은 것이고요. 모르죠. 또 홈자 뚜비가 뚜비에 그 일가족들 다 가서 수상보다 날라보고 해가지고 다 탈 쓰고 네. 아주 좋은 생각입니다. 예,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홍티와 뚜비였습니다. 예,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너의 꿈속에 나이고 싶어 너 맑은 향기로 웅크린 나를 어루만져주네 어느새 내 안에 깃든 너의 꿈속에 나이고 싶어